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도 채권으로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으면 1,000원도 외상으로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총 11,000원의 채권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2월 달은 1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우리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 4월 25일까지 내야죠. 맞죠?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했죠.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맞죠? 왜냐?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5년 동안 외상값을 못 받았대요. 그럼 5년 동안 세무서에 세금을 내지 마라고 하는 건 세무서 용납을 못 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내야 돼, 매출세액을요. 알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1,0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가 되세요? 매출세액 1,000원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11,000원을 갚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갚는다면 11,000원 갚으면 그때 1,000원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1,000원도.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망. 대표자가 사망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1,000원을 납부를 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나는 회수할 수 있을 건 줄 알고 1,000원을 냈거든요. 근데 회수를 못했죠. 회수를 못했으니까 1,000원을 나중에 세무서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지 말아야 될 1,000원을 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매출세액을 우리가 빼주는 걸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불러요. 대손된 세액이죠. 이 매출세액은 띄어먹힌 세액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대손된 세액을 우리가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고요. 납부할 세금에서 빼줘요. 그게 그거죠. 돌려주나 나중에 낼 세금에서 줄여주나. 알죠? 그래서 대손된 세액을 우리가 빼준다라고 해서 얘를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불러요. 되실까요? 근데 이 대손된 세액을 빼주는 건 예정신고 때는 안 빼줘요. 이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 빼주고 언제 빼주냐면 확정신고 때 빼줘요. 밀어서 빼죠, 밀어서. 알죠? 그래서 내가 3월 5일이면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1기 예정신고 때 안 빼주고 1기 확정신고가 7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 날 매출세액에서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아까 사망했었죠. 근데 상대방 아들이 X3년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채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오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11,000원을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 1,000원을 다시 내야 돼요. 맞죠? 띄어 먹혀가지고 납부했던 걸 다시 뺐죠. 납부할 세금을 빼줬어요. 뺐는데 다시 회수했어. 그럼 다시 매출세액 1,000원을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해야 되겠죠. 납부할 세금 늘어나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가 핵심이에요. 부호. 여기는 차감, 여기는 가산.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쪽 대손 쪽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할 거냐가 너무 중요해요. 알죠?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여러분들 틀려요.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대손이 됐으면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줘야 되니까 빼기. 알죠? 근데 내가 만약에 회수했으면 토해내야 되니까 토해낸다라는 거 그만큼 플러스가 돼야죠. 업이, 납부세액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호를 일단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암기요. 뭐냐면 이거는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세법은 너무 오래된 채권을 안 빼줘요. 너무 오래된 채권이 대손이 되잖아요. 못 받게 되면은 그때는 대손된 세액을 안 빼준대요. 알죠? 그래서 10년 이내에는 대손이 돼야 돼요. 내가 채권이 2월 5일 날 발생했죠. X1년. 그럼 10년이면 여러분들 더하기 10하면 X11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냥 외우실 건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은 돼야 돼요.
알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채권이 2001년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2022년도에 사망하면 그건 대손세 공제 안 해줍니다. 단순 남기고. 자, 되셨죠? 그림으로 보는 게 나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회계는 우리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무조건 빼줘요. 무조건 비용 처리하죠. 물론 대손 충당부터 상기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가 어떤 사유로 못 받게 되건 다 대손 처리하죠. 회계는. 하지만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뭐냐면 야,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세법에서는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대표이사한테 돈을 대표이사가 살 요트 있죠? 대표이사가 살 요트를요, 내가 빌려줬대요. 돈을, 우리 회사가요. 알죠? 그럼 대여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죠? 자, 대여금이 있는데, 예, 대표이사가 요트를 신나게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대손이 발생했죠? 맞죠? 그럼 그건 세법에서 안 빼줘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세법은 이러이러한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를 만족해야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라는 요건이 있다고요. 아셨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무시하죠. 여기 시험 안 나와, 여기는. 안 내니까 무시. 자, 동그라미 1번 당연한 거. 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했대요. 당연히 빼줘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죠?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날짜를. 여러분들 우리 어음의 부도 기억나시죠? 어음의 부도. 맞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어음의 부도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의 부도는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었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그 부도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야, 얘가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놨던데 라고 해서 그게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했었죠. 인도를 받지 못하다. 맞죠?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자, 여기서 부도 발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부도 발생이 아닌 거예요.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은행이 통보해 준 날이란 뜻입니다. 되세요? 기억나시죠? 우리 부도음과 수표. 기억나셔야 돼. 그럼 세법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급을 거절당했어? 그럼 가서 6개월 동안 때려보라는 거예요. 맞죠? 가서 6개월 동안 애를 막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낼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6개월이 지났니? 그럼 많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6개월이 지났어.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먼지나게 털어봤는데 나올 게 없다라고 세법은 해석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꼭 외우실 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세법은 그제서야 대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꼭 부도 발생 뜨면 반드시 더하기 6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안 하시면 난리 나요. 자, 그다음 질문. 여러분들, 자, 이거는 중요해서 그런데 경과는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초과 이상. 경과. 초과예요, 초과? 알죠? 그래서 원래는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더하기 1을 더하셔야 됩니다. 알죠? 오늘이 경과해야 된다. 그럼 내일 야, 오늘 경과해야지만 돈 줄 거. 해석이 좀 그런데. 야, 오늘이 경과해야지만 돈을 갚겠다. 그럼 내일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맞죠? 그래서 초과예요, 초과. 여러분들 요즘 뭐 그런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네, 쳐요. 쳐요. 치니까 제가 열심히 이제 설명하겠지, 여러분들. 알죠? 알죠? 우리 시험은 컴퓨터가 대신 안 걸어줘요. 6개월 더하기 1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장난을 실제 쳤었어요, 그때.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자, 그리고 요거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우리가 대손세 공제 안 해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담보를 잡을 때 우리가 그 부동산의 담보를 잡는 걸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요. 상대방한테 상품을 한 5억 원짜리를 외상으로 판 거예요. 또는 어음받고 팔았어요. 알죠? 근데 난 이미 얘가 혹시라도 띄어먹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단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얘가 띄어먹었네? 그러면 그거 여러분 법원에 경매 신청해가지고 내가 저당권 먼저 잡으면 내가 그거 돌려받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대손세 공제 안 돼요. 당연한 상식. 담보 잡아놓은 거 팔면 되잖아요. 네, 공부가 재밌으신가 보다. 자, 여기. 자,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자,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유식한 척 좀 해볼게요. 유식한 척. 그렇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권리 위에서 잠을 잔대요. 그게 뭐냐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보호받지 못한다. 유치한 척 해봤어요, 좀? 알죠? 이게 뭐냐면은요, 들어보실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한 외상으로 얼마라고 할까? 한 1억에 팔았대요. 2022년도에. 근데 제가 2030년도까지요, 돈 줘라고 하는 거, 돈 줘. 1억 줘라고 하는 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쟤는 받을 의지가 없나 보다. 라고 까맣게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8년 동안 달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맞죠? 근데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8년, 제가 2031년도에 내가 2022년도에 1억 그 채권 있잖아. 빨리 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채무자가 예측 가능성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몇 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회계상 용어가 아니라 민법상 용어예요. 민법상. 뭐냐면 우리가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법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안 해. 권리가 있는데도 그 행사를 안 하면 법에서 소멸시켜버린 그 권리를. 아시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1억 받을 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좀 채무자 보호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줄 때 무조건 뭐 날려요? 통지서 날리고 문자 날리죠. 그게 뭐예요? 전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라는 증빙을 남기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 안 당하려고. 아셨죠? 당연하죠. 소멸시효 완성되면 제 입장에서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최근에 한번 냈어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중소기업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음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소기업이 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많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요. 맞죠? 현대차한테 내가 자동차 부품을 한 100억치를 여러분 외상으로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알죠? 체결했는데 혹시 현대차가 저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죄송한데 제가 어음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럼 현대차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짓말이에요. 알죠? 그럼 다른 거래처랑 할게. 외상하는 거래처 찾아야 되겠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냥 어음 써달라고 했더니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증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현대차가 저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말로 하는 외상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음을 요구할 수가 물론 있지만 여러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말로 한 외상이죠. 어음은 우리가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증이 있는 거고. 되세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냥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요 2년이 경과하면
2년이 경과하면은요, 대손 확정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외상매출금, 미수금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로부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있는데 2년 동안 못 받았어. 그럼 대손 확정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됐고요. 동그라미 5번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15만 원 빌려드렸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했죠. 15만 원 빨리 내놔. 여러분들이 나 싫어. 그래서 제가 너희 집 찾아간다. 라고 또 여러분들이 오던가 그러는 거예요. 오던가. 그래서 제가 뭔 자신감을 해서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제주도.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소가 만약에. 그럼 오던가는 뭐예요? 혹시 15만 원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올 거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잘 안 타죠, 여러분들? 안 타죠? 그래서 혹시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했다면 거의 띄어먹힐 채권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거의 받으러 안 가죠, 여러분들. 그거 받다가 여러분 비행기 값이 더 나가. 알았죠?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5번은 시험에 말문제로만 냈고요. 1번부터 3번까지만 실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4번은 엄청 예외인 거고.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가로 3번은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들어보실게요. 제가 아까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예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된 건 안 되고 확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된 것만 된다. 이렇게 바꿔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대손이 발생하죠. 확정이 됐죠. 그럼 예정신고 때는 안 빼주지만 확정신고 때는 빼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안 빼준다는 교육을 알고 계시더라고. 아셨죠? 조선말? 알죠? 그래서 밀어서 빼줘요.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예정신고 때 안 빼주고 확정식으로 밀어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 이렇게. 그렇죠? 문구를 자의적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자의적 해서 은근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특히 2월 달에 확정됐다라고, 예정신고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확정신고 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 보시면. 자, 연습. 세법은 좀 난이도 올라가요. 대신에 회계는 난이도 많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진짜. 아마 여러분 원가에게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회계 1급하고 또 거의 비슷한 거. 자, 보실게요. 또 보실게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정도가 되면 그 재무회계 나갈 거예요. 기출문 재무회계. 그것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110분의 10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대손세 공제. 자, 보실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면 보실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가 빨간색이 매출 쪽이었죠? 그쵸? 빨간색이 매출 쪽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세율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여기에.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곱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손 쪽은요.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 네모 8번 쪽에 입력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가감인지 이해되세요? 대손된 세액을 가는 더할 가짜고요. 감자는 뺄감이에요. 우리가 아까 내가 대손세액이 내가 띄어 먹히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빼기라고 쓰잖아. 그때는 감 빼는 거고. 그렇죠? 다시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그때는 납부를 더해야 되니까 더하는 거고.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110분의 10이 없죠. 맞죠? 그래서 110분의 10 외워달라라는 거 신고서 때문에 그래. 신고서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는 신고서에서도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알죠? 자, 그럼 왜 110분의 10 되는지 해볼게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한번 사례. 자, 만약에 내가 10,000원, 요게 공급가액이죠. 그리고 1,000원, 요게 매출세액이고요. 총 11,000원, 요게 공급대가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잖아요.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죠? 되시겠어요?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고, 그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내가 외상으로 했겠죠? 맞죠? 그럼 난 채권이 이 중에서 얼마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을 채권이 10,000원에 외상으로 팔면. 그죠? 1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채권은 공급 대가예요. 되세요? 채권은 공급 대가에 부가세까지 채권이 있는 거니까. 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 그럼 세액은 여기서 얼마예요? 세액 얼마? 1,000원, 1,000원. 그죠. 그럼 1,000원. 아셨죠? 우리 시험에는 1,000원을 안 주고요. 11,000원의 대손이 확정됐다 이렇게 줘요. 왜냐면 실제로 띄어먹히는 건 부가가치세랑 공급가에 같이 띄어먹겠지. 맞죠? 누가? 난 세액은 띄어먹겠지만 너한테 금액은 갖겠다. 그럼 또라이는 없어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분명히 대손된 금액은 무조건 채권 다 띄어먹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공식에 따른 11,000원 띄어먹겠다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110분의 10 하면 1,000원 나오죠.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해. 왜냐면 11,000원 누가 봐도 색이 1,000원이거든. 맞죠? 근데 금액이 더러울 때가 문제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110분의 10을 외우시고,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공급가액이 100%인 거잖아요. 나의 순수한 그 금액이니까. 100%로 파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요 10,000원에다가 10% 곱한 게 세액이잖아요. 그럼 질문. 그럼 100%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죠? 질문이다. 100%에 10% 곱하면 몇 퍼센트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100%는 숫자로 돌리면 몇이에요? 숫자로. 숫자로 돌리면 1, 그렇죠, 1. 10%는 0.1,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100%에다가 10% 곱하면 좀 1000%라고 은근 좀 알고 계시더라고. 그럼 여기 1에다가 0.1 곱하는 거죠. 그럼 1에다가 0.1 곱하면 몇이에요? 0.1이죠. 되세요? 그럼 0.1하고 같은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여러분들. 100%에다가 10% 곱하면 10%예요. 아셨죠? 1000% 아니에요? 되실까요? 그럼 요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100%에다가 10% 더하면 몇 %예요? 100%에다가 10% 더하면 110%죠, 110%. 그럼 110%하고 같은 건 1.1이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걸 줄 거예요. 대손된 금액은 얘예요. 110%. 그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우리 대손된 금액. 우리가 항상 어떻게 썼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였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대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 대가잖아요. 되세요? 그럼 이 공급 대가는 110%가 녹아져 있는 거죠. 또는 1.1. 그래서 여기 대손된 금액은 공급 대가니까 총 110%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세액이죠. 세액공제니까 세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세액은 10%. 되시겠어요? 그래서 110% 분의 10%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지만 우리 분자 분모 이렇게 퍼센트 같으면 삭제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보호면. 그래서 110분의 10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암기하시는 거 암기. 이해 되셨다면 암기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시고. 아셨죠? 꼭 외우신다. 물론 시험에서 세액을 좀 여러분들이 보이게끔 주면 괜찮아요. 알죠? 근데 안 보이게 줄 때 이 공식을 응용을 못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습 좀 일단. 자, 보시면. 자, 보시죠. 자, 소멸시효 완성이 이거 X1년도는 올해 연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소멸시효 완성이 2월 3일 날 완성이 됐대요. 그럼 우리가 법에서 넌 2월 3일 날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했죠. 그럼 그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얘는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됐죠. 그러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언제? 1기 확정 신고 때 7월 25일 날 되셨어요? 우리 시험에는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여러분들 이걸 오해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요. 우리가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신고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날짜에 안 들어오잖아. 안 되겠네. 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 예정 신고 때 안 되는 거고 1기 확정 신고 때는 미뤄서 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요 날짜에 안 들어오잖아.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됐대요. 2월 3일 날 사망하면 2월 3일 날 대손이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1기 확정 신고 때 가능한 거예요. 1기 예정 신고 때는 안 되지만. 자, 세 번째 부도가 제일 중요해요. 뭐니예요, 얘. 자, 부도가 발생한 건 2월 3일이에요. 발생한 건. 하지만 얘는 6개월 경과해야 대손을 확정시켜줘요, 법에서. 되세요? 그럼 언제 대손이 확정되는 거예요? 8월? 4일이에요, 4일. 이렇게. 3일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 8월 3일이 경과하는 날은 8월 4일부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더하기 6 하시면 돼, 여러분들. 더하기 6. 그럼 8월 3일이 경과해야. 이제는 8월 3일 경과. 그럼 8월 4일은 돼야죠. 되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언제 돼요? 언제 대손세 공제 가능해요? 2기 예정 신고 때는 안 해고 2기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주고 2기 확정 신고 때 해주겠죠, 여러분들. 그죠? 밀어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1기 만약에 1기 확정 신고를 구하라라고 하면 얘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 안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낚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죠? 요런 낚시는 해요. 최근에 했었고. 넘어가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여러분, 여태까지 대손 회계 처리 배우셨어요. 대손의 회계 처리. 그죠? 자, 시험에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 이 대손의 회계 처리를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손세 공제하고 엮어서 출제래요. 알죠? 그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죠? 물론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최근에 한번 내긴 했어요. 자, 보시죠. 일단 사례부터. 자, 외상매출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태까지 본 거는 다 문구가 이랬을 거예요. 대손색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걸요? 맞나? 아, 저 다운받은 거 있었는데. 이거 좀 중요하니까 좀 찾을게요. 이게 102회, 3회였나? 102회였나? 어저께였나? 아, 세무이급이잖아,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세무이급 왜 찾고 있어? 아니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여태까지 보였던 거 다 이래요. 뭐냐면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맞죠? 그냥 우리가 얼마를 못 받았다 해가지고 네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얼마다 이렇게만 주죠. 맞죠? 근데 이제 세무이급서부터는요. 이걸 다른 데서 봤나? 아무튼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회계 쪽으로 갈게요. 회계 1급. 뭐냐면 외상매출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됐대요.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기 어떻게 끊어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11만 원 까죠. 그리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까요? 11만 원 까죠. 왜냐면 내가 11만 원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11만 원 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이제 세무 2급 때는 시험에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하란 얘기고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손세 공제 고려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식적으로 하고 야매로 해볼게요. 자, 그럼 정식적으로 하면 자, 내가 11만 원 못 받게 됐죠. 일단은. 네, 이 중에서 세무서가 얼마는 낼 세금에서 빼줘요. 딱 눈에 보이는데 세액 얼마 빼줘? 세금. 저 10,000원 빼, 10,000원이잖아. 10,000원. 맞죠? 10,000원은 내 세금에서 빼주죠. 맞죠? 그럼 난 얼마 손해본 거예요? 총 11만 원 손해봤지만 10,000원은 내 세금에서 빼줘요. 그래서 난 10만 원만 손해본 거예요. 10만 원만. 되세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은 10만 원만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건 다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회계 1급까지 배우셨던 건. 그랬을걸요? 그럼 이제 차변, 아이고. 아, 얘부터 띄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표정이,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지? 나 10만 원 써본 거잖아. 했는데. 그죠? 여기 되세요? 10만 원? 맞죠? 근데 여기 부가세 예수금 있잖아요.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문장. 배터리 다 달 것 같은데?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매출,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낼 세금에서 빼주니까 차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매출세, 아까 계정 과목 뭐예요? 매출세, 우리 계정 과목 뭐로 잡아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잡죠. 얘는 성격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똑똑 저기 여러분들 뭐예요 성격? 예? 부채죠. 맞죠? 부채면 대변이잖아요. 맞죠? 그럼 대변에서 차감한대요. 그러니까 차변된 거예요. 차변. 부가세 지금 차변에 있는 거라서. 되세요? 이렇게? 차변에 10,000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건 제가 정식으로 한 거고요. 분명히 정식으로 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알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일단 이건 하실 수 있겠죠.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변 태생이잖아요. 그럼 대변에서 차감하면 차변으로 가지 10,000원이. 맞죠? 이렇게? 그럼 빵꾸가 차변에 10만 원 나죠? 그럼 10만 원에 대손 충당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 헷갈리시면. 되셨어요? 네, 좀만 참아요, 좀만. 고통스러운 거 아시는데, 당연히 우린 지금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으로 왔어요. 이 정도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그렇잖아요. 윗단계 올라가 세지는 거. 자, 그러면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고서에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으니까 납부할 세금에서 빼야죠. 그래서 아까 했던 여기 대손세 가감에 빼기 10,000원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냐면 여기 금액란이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액만 입력 가능해요. 그럼 세액은 여기 여러분들 10만 원이자 10,000원. 10,000원 빼는 거죠. 빼는 거 빼기 10,000원. 되셨나요? 조금만 여러분들. 미리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리 좀 난이도 올라간다고. 알죠? 보시면 자 이제 대손금 회수예요. 보시면 자,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됐대요. 그러면 내가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00원이죠. 대손세 공제 10,000원 받았잖아요. 10,000원을 차감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10,000원 차감했으니까 다시 가산해야죠. 그래서 가산인 거예요.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차변에 현금 적고 받은 거 대변에 대손충당금 살리죠,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은 10만 원만 살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전년도에 10,000원은 낼 세금에서 뺐죠. 그럼 나는 10만 원만큼만 손해봤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10만 원만 깠을 거예요. 되세요? 그럼 10만 원을 깠을 거니까 대손충당금도 10만 원만 살려야죠. 근데 이게 바로 안 서요, 잘.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분명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 할 때 이해 안 됐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머리가 비슷할 거야, 아마. 아니, 그 머리 크기 말고 머리 크기는 제일 압도적이죠. 갑자기 기분 왜 이렇게 나쁘지? 갑자기 기분 나빠. 이거야, 뭐냐면 이거였잖아요. 아까 했어. 아까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죠. 우리 부채니까 대변이죠. 근데 이번엔 대변에 가산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 10,000원이? 대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대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그래서 10,000원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빵꾸 나는 곳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일단 그리고 이거 마지막 하고 쉴게요.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는 이제는 매출세액에서 가산하죠. 가산하니까 이때 빼기를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그냥 10,000원 하셔야지 빼기 10,000원 입력하면 지읒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되셨을 일단은. 자, 일단 원래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10분 쉬었다가요. 5시 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 좀 주무세요.